코스모 신소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꾸준한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죠. 일단 김사부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렸던 대로 장기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에 도달함에 따라서 접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8%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200일선 가볍게 돌파가 이루어지는 듯 했죠. 하지만 차익 매물이 출현하면서 탄력이 둔화되더니 이 시간 현재는 3% 정도 가량의 상승하고 있습니다. 캔들상으로 윗꼬리가 달리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몸통은 아직까지는 양봉이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그만큼 저가 매수세도 계속해서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5만 원대 라운드 피겨 일단 가격대고, 그리고 또 장기 이동 평균선이 200의 선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 템포 호흡 조절을 거칠 수는 있지 않겠는가 라고도 말씀을 드리면서도, 결국 이렇게 돌파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한번 길을 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다시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차의 문제일 뿐이지 200에선 돌파하고 한 번 더 레벨업들이 시도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2차전지 업황이 침체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동사의 경우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2개 분기 연속해서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2차 전지용 핵심 소재인 양극활 물질과 전고체 생산을 주력을 하는 동사의 경우에 이 불황 속에서도 이렇게 탄탄한 실적들을 유지를 하면서 이 상승이 이어지고도 있는 상황이죠. 동사의 안정적인 성장은 투 트랙 전략들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겠는데요. 주력 사업인 2차 전지 소재 외에도 이 MLCC, 즉 적층 세라믹 콘덴서인 이형 필름 시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수익들이 계속 창출이 되고도 있죠. 일단 이렇게 이 MLCC형 이형 필름 사업 실적에서 버팀목으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동사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NCM, 즉 니켈, 코발트, 망간, 양극활 물질과 이 전구체 생산 능력을 확대해 가면서 성장 동력들을 확보해 가는 그런 상태에 있죠. 이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을 자원하는 양극재 시장에서 동사 기술 경쟁력들을 꾸준하게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또 MLCC용 이형 필름이라는 두 개의 확실한 성장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200일선 돌파가 이루어질 것이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200일선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면 목표 가격은 얼마 정도를 잡아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사부가 명쾌하게 해답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최근에 이 코스모 신소재뿐만이 아니고 2차 전지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도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로 그동안 부진한 상태가 지속이 되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 리튬 가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저장 장치의 수요 확대라든가 또 미국의 대중국 관세에 따른 반사 이익들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로 작용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CATL이 중국 장시성에 있는 리튬 광산의 가동을 최소 3개월 동안 중단한다는 소식이 바로 이 리튬 가격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해당 광산은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의 3%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사실상 이 리튬 가격의 반등은 양극재라든가 배터리 셀 업체들에 있어서 실적 개선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업황 전체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또한 이와 함께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ESS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도 주가 상승의 또 다른 동력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서 전력 저장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ESS용 배터리 출하 전망들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AI 인공지능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맞물려서 이 ESS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차 대비해서 비중은 20%에서 25% 수준에 불과하지만 수요처가 다양해진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기조도 우리 배터리 업체들에서는 반사 이익을, 반사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국의 ESS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중국산 리튬 인산철, 즉 LEFP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최대 58.4%의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세액 공제 요건으로 중국의 국가산 소재 비중을 2026년까지 60% 그리고 2030년까지 85%로 늘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동사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분기에 영업이익이 5억 정도를 기록을 했었죠. 일단 그 1분기는 10억 정도 영업을 기록했고 2분기는 5억 정도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었는데 실적이 아직까지 회복이 본격적으로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쟁 양극재 기업들과 비교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선방을 해주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25억 정도로 점차 좀 회복이 되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전분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회복 강도가 아직까지는 강력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사실 이 양극재 부분에서는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4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회복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는데요. 3공장도 3분기에는 부분적으로 가동을 시작을 하겠습니다만은 본격적인 효과는 즉 4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북미 고객사들이 비중국 전구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가운데서 유럽의 양극재 밸류체인에서도 중국 의존도가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전체 양극재 캐파 생산 능력의 경우에 지난해 6만 톤 정도 했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10만 톤 정도 그리고 2028년도에는 20만 톤 정도로 일단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동사의 경우는 국내 양극재, 메이저 양극재 5개사 중에서 후발 주자임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경쟁사에 비교를 해서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장점들을 일단 감안해 본다라면, 하나씩 체크해 본다라면은 첫 번째로 부채 비율이 현재 지금 보시면 유보율은 1400%가 되는데 부채 비율이 50% 정도에 불과해요. 그래서 재무적 안정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긍정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차익금 비율이 25% 정도로 건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재무적 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불안 국면을 버텨낼 수 있는 양호한 현금 흐름까지도 이제 뒷받침이 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일단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데까지의 이런 재무적 안정성은 중요한데 2, 3년 정도를 버텨내는 2차 전지 기업들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트렌드에서 수혜를 독차지할 것이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입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자가 결국에 수혜를 독차지할 수 있는데 재무적 안정성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자산 가치가 높은 보유 토지도 강점인데 안정적인 재무 구조의 기반이 중장기적인 투자 매력도를 뒷받침을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도 있습니다. 일단 수급 측면에서 체크를 해보면은 최근에 연기금을 비롯해서 일부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줄기차게 매도를 하고 있죠. 이는 아직까지는 전기차, 2차 전지 업황이 완전히 본격적인 회복으로 돌아섰다라고 판단하기 이르기 때문에 집가 상승을 틈타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급등 이후에 급락 파동이 진행이 됐죠. 동사의 경우에 지난 2023년 6월 달에는 24만 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주가 급락을 해서 올해 들어서 지금 보시면 5월 달에 29,000원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일단 동사의 경우에 고점 대비 수준에서 9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추락을 했다. 이렇게 낙폭이 컸던 것들은 시장에서도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급등을 해서는 일단 악재가 되겠고
급락을 한 것들은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일단 높일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호재가 되겠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래량이 점차들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하락 과정에서 거래량들이 계속 줄어들다가 이와 같이 거래량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은 매물에 대한 소화가 나름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일단 결국에는 200일 이동평균선 시간 문제일 뿐이지 돌파가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단기적으로 5일선의 지지를 바탕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이 붕괴되지 않는다라면은 중간중간 호흡 조절을 거친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지지 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상승세가 이어진다라면 목표치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 지지선이라든가 저항선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실상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동사의 경우에 일단 그 주봉상으로 한번 흐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흐름들을 체크해 본다라면은 과거에 장소로 작용을 했던 자리, 일단 주요 장소로 작용했던 자리가 7만 원대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 정고점 수준 6만 원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5만 원대 200일선이 안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1차적인 상승 파동은 6만 원에서 7만 원대 정도로 섞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정확하게 일단 살펴가면서 대응을 한다라면은 편안하게 수익들을 높여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투해서 계좌를 많이 불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